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읽어주는 남자 김효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고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뉴스로 나와서 뉴스 내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제목 보겠습니다. 주담대 금리 하단 3%대로 1년 3개월 만에 처음. 경향신문에서 23년 6월 4일 유희곤 기자님께서 올리신 내용을 가지고 저는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단이 3%대로 내려갔다라는 내용의 주제입니다. 금리 하단이라는 내용을 여기 하단에서 좀 보시면서 얘기해 보시죠. 하단 금리가 뭐냐면 여기 보죠. 지난 2일 6월 2일 기준 연 3.0910에서부터 6.987%로 약 20일 전인 5월 10일보다 0.18%가 하락이 됐다. 란 뜻 보면 하단 금리라는 표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 금리를 하면 전체 3.910에서부터 6.987이라는 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금리 얼마예요? 라고 하면 보통은 은행에서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사이가 나오실 겁니다. 그중 은행에서 여러분께 금리를 물어보신다고 하면 금리가 얼마예요? 라고 하면 자, 몇 프로입니다. 라고 보통은 얘기하는데 은행에서는 보통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텀을 두고 3.9에서 6.9%의 사이에서 여러분의 고객님의 신용도나 기타 은행에서 요구하는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 최대 3.9%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이 제목에서 보게 되면 주택 주담대 금리는 하단이 3%대로 그러니까 3.8% 내로 여러분들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최저 금리가 하단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뉴스의 키포인트는 하단 금리가 3%대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자, 이제 내용 보시면서 같이 보시죠. 자, 보시면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 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 하단이 1년 3개월 만에 3%대로 낮아졌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최대로 여러분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리의 이율이 3점 후반대로 낮아졌다는 내용입니다. 이유 보죠. 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지난해 초로 하면 22년을 얘기하는 게 1.25%에서 올 초 23년 1월 3.50%대까지 기준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 오른 후 낮아지진 않았습니다. 3.50에서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다만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과 시장 채권금리가 떨어진 거에 따라서 은행 가계대출도 1년 5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보죠. 은행 금리가 원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3.50입니다. 현재. 근데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 않은 상태가 약 3개월이 지속이 되는 상황에서 은행에서가 아닌 시장 채권 금리 자체가 이제는 긴축에 대해서 이제는 금리를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 것 같다는 기대감에 인해 시장 금리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읽어보죠. 이제 다음 거 보면 금융권에 따른 4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보면 2일이라 하면 6월 2일입니다. 6월 2일 기준으로 볼 때 3.910에서 6.987%로 전 5월 10일보다 0.18% 하락했다. 이 말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전이라 하면 5월 초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약 4%대였습니다. 4%대에서 오락가락하고 특례 보금자리론도 한 4.20을 기준으로 해서 변동폭이 좀 있었습니다. 허나 지금 4대 은행에서 6월 2일 기준으로 보면 지금 3점 후반대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많게는 3.8, 3.9 사이에서 최저의 우대 금리를 받았을 때 이 정도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죠. 연결되는 내용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은행채 5년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92에서 6.044%. 자, 요거는 뭐냐면 좀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릴게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2년 만기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3.8에서 6.669%를 기록했다.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프로 이유를 보면은 기준은 코픽스라는 더하기 그 다음에 가상금리를 더하는 케이스였고요. 또 다른 거는 은행채를 발행하는 기준, 은행채 더하기 가상금리를 했을 때 선생님들, 여러분들, 고객님께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리가 3.92에서 6.044%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3.8 에서 6.669%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신용도에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율이 정해진다는 내용인 겁니다. 자, 다시 보시죠. 다음 주택담보대출 등 금리 하단이 3%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2월이면 22년 2월 이후 처음이라는 겁니다. 자, 4%대까지 이제 금리가 나오다가 금리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다가 6월 달부터 3% 후반대로 내려갔다는 내용이 이 뉴스의 포인트인 겁니다. 이거를 저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지표로 하는 코픽스가 같은 기간 3.560%에서 3.44%로 0.12포인트 낮아진 게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서 설명을 드렸듯이 은행에서 금리를 받을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코픽스 더하기 가상금리, 다른 거는 은행채 더하기 가상금리라는 것이 두 가지였는데, 요게 코픽스 지금 기준금리가 자금 조달하는 지수가 3.56%에서 3.44%, 즉 0.12%가 내려갔다는 겁니다. 자, 그게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가계대출은 증가세로 전환되긴 했다. 왜냐? 금리가 내려갔죠. 내려갔으면 여러분들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요, 주택에 대한 구매 소유는 증가가 됩니다. 자, 보시죠. 5대 은행에서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 667조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전월 기준 대비 1,431억 원이 증가됐다. 당연하죠. 금리 내려가면 주택 수요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전체 예금 은행 가계대출도 4월 말 1,052조 3천억 원에서 전월보다 2조 3천억 원이 늘면서 4개월 만에 증가세가 전환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마지막 거 보시죠. 전 금융권은 지난 4월 가계대출 전월보다 2천억 원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에 반전이 됐다. 자, 가계대출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가계대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주택의 구매율이 상승했다는 거고요. 주택담보대출 지난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3월에 증가세가 1조 원 전환 후 증가폭이 확대가 1조 9천억 원이 됐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 감소폭은 3월에서 6조 원에서 4월 1조 7천억 원으로 줄었다. 다만 전 금융권 4월 가계대출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5% 감소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자, 정리를 좀 해보죠. 여러분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주택의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주택의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뜻은 여러분들 주택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주택에 대해서 매수를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주택이 담보대출이 3%대로 3%대라는 뜻은 뭐냐면 3.8, 3.9 요대로 3점 후반대로 지금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지난 2개월, 2월, 3월, 4월, 5월보다 현재 6월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지금 실행하신다고 하면 3%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3%로 내려갔다는 뜻은 주택이 수요량이 증가를 할 거고,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뜻은 아파트의 매수세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표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곳 검단 신도시에서도 많은 매수 문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검단 신도시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주택 매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타이밍이라면 주담대 금리가 지금 내려갔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저는 이번 유튜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여러분들 주택에 대해서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확한 금리나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신다면 제가 최대한대로 여러분들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을 읽어준 남자 김효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